몸에 염증 수치가 되게 올라가지고 갑자기 뜩 하더니 허리가 주저하는 느낌이 든다 그럴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운동도 제대로 못하겠고 굉장히 움츠러들게 되더라고요. 전 맥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이런 상태 사람은 싸지만 일단 되게 작고 맞아요. 소화 문제 많이 있고 오래 가면은 네, 안녕하세요. 한고은입니다. 우리 고은 언니 한고은 찾아와 주신 고은님들 오늘도 반갑습니다. 약간 뽀미 언니 느낌 나죠? 이제 정말 올해도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속절없이 또 한 해가 가고 한 살을 먹네요. 자, 오늘 또 우리 고은 식탁에서 고은 손님을 모실 건데요. 오늘 오실 손님은 저는 좀 이분을 먼저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인간극장을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이분을 인간극장에서 처음 뵀어요. 이분이 미국 출신 한의사라고 하십니다. 한의사가 미국에서 왔다고? 신기하죠? 저도 또 요즘 나이가 또 나이인지라 관심이 건강에 참 많이 쏠리고 있는데 너무나 귀하신 한의사분 모시면서 건강에 대한 조언도 좀 듣고 또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니 그런데 얘가 오늘따라 주방이 안 있고 왜 식탁에 이러고 앉았냐고요? 거만하게? 잠시만요. 짠! 가득 담아가지고 오늘의 메뉴는 족발입니다. 아니 오늘 오실 나비니마 씨가 족발을 정말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사실 족발하면 또 저도 일가견이 있거든요. 저희 신랑이 또 족발 매니아예요. 그래서 정말 신랑 덕에 저도 옆에서 곁다리로 약간 족발을 먹기 시작했는데 이 족발만한 족발이 없더라고요. 이거 PPL 아니에요, 여러분. 제 돈 주고 지금 시켜왔어요. 족발의 자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따뜻해요. 야, 윤기 통실한 거 봐라. 이게 오븐에 한번 구운 족발이에요. 윤기 자르르르. 냄새 지금 냄새 장난 아니야. 불향이 여기까지 나요. 예. 한번 그러면 상차림 해볼게요. 고고! 짠! 여러분. 이렇게까지 우리 고은 식탁이 푸짐한 적이 있었나? 정말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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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손을 무겁게 오셨어요. 너무 빈손으로 오기는 미안해서 제가 선물 하나 준비해봤어요. 감사합니다. 보양강자. 이거 뭐예요? 먹으면 되게 건강해지는. 이거 생맥산이라는 한약인데 한 입 먹어볼까요? 한 입 먹고 시작하지 뭐. 산맥초? 생맥산. 생맥산. 생맥산이 어디에 좋은지? 이거 원래 피로 회복제로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몸에 좋아지는 느낌이. 몸에 열이 나고 막 그런 것도 있나요? 이거 원래 인삼도 들어가서 약간 대사율을 그래요? 증가시키는 그런 거. 지금 추울 때 딱이네요. 우리 몸에 좋은 건 일단 먹고 시작하자고요. 어쨌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나비묘 씨 저는 예전에 인간극장 나오셨죠? 네. 그때 뵀어요. 지금도 그럼 부산에 사시는 거예요? 양산이요. 양산? 네, 부산 바로 옆에. 얼마나 걸리셨어요? 여기 오시는데? 한 3시간 반 정도? 이 인간극장의 힘인가 봐. 알던 분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일단 음식이 우리 따뜻하게 네네. 익히니까 이거 드셔봐 주시겠어요? 어떤지? 감사합니다. 마음에 진짜 드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맛있어 보이는데. 혹시 새우젓 찍어 드세요? 그냥 드세요? 네, 저 원래 그냥 원래 역시. 맛을. 진짜 맛있다. 들어간 순간부터 맛이 나요. 영없이 맛있다고 하시니까 안 했잖아 사람들이. 진짜 들어간 순간부터 그냥 확 맛이 났어요. 그 향이 확 불향이 확 나죠. 약간 좀 껍데기 부분부터 먹으니까 그때 들어간 순간에 확 맛이 났고 되게 맛있어. 그러면 족발을 좋아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아마도 저 순대 그리고 순대국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뜻밖이죠. 너무 뜻밖이에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사실은 돈이 너무 없어서 제가 밥 제대로 먹을 돈이 없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집 주변에 항상 약간 좀 잘 챙겨주시는 식당 그런 쪽으로 많이 갔는데 그 집 주변에 저 운동도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약간 단백질 많이 필요해요. 우와! 그래서 단백질 많이 필요하죠. 근데 그 돈이 없으니까 단백질 따로 구하기는 좀 힘들었는데 그 식당에서 그 순대국밥 네. 집이었는데 반찬으로 내장을 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약간 공짜 단백질
이내 그래서 그 많이 먹어가지고 점점 약간 순대 맛이 더 익숙해지고 그다음 맛있어서가 아니라 진짜 살기 위해서 드셨구나. 처음은 그렇고 근데 요즘은 맛있었어. 그래서 원래 항상 식사할 때마다 특별히 챙겨 먹는 거 있는데 뭔데요? 이거 너무 그 궁금해. 잡곡밥이랑 닭가슴살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만 드세요? 아니 이렇게만? 그거는 제가 메인으로 먹는 것에 곁들여서 먹어요. 아, 여기 밥에 고기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니 그 고기 한 조각. 아, 이렇게 딱딱 닭가슴살이 요만큼 두적이 들었는데 여기 빼꼼 하고 여기 꼬마 고기가 요만큼 하나 들어있어. 이거 어디서 그냥 쓸려온 애 같아. 뭐 하다가 남았는데 푸다가 먹기 살짝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사실 이렇게 좀 챙겨 먹는 이유가 좀 특별히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제 뇌 그리고 신체 활동을 제일 높이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먹으면은 제가 활동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거 약간 스트레스 정말 많은 시기에 그 스트레스를 좀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챙겨 먹으면은 약간 뭐가 할 힘이 좀 나는 거를 좀 에너지를 좀 느껴가지고 많이 받을 수 있는 네. 음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몇 년에 거쳐서 제가 약간 조금씩 이거는 좀 더 많이 넣는 거, 이건 좀 빼주는 거 상관없고 뭐 이런 이 식으로. 잡곡밥도 들어가는 뭐 딱 종류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그냥 마트에서 파는 거. 마트에서 판매하는 거죠, 약간 사서. 이거를 그래서 하루에 한 끼 아니면 먹을 때마다, 식사할 때마다. 하루에 세 끼를 다 이렇게 먹어요? 네. 근데 그거는 곁드는 거라. 오늘 같은 경우 족발이랑 먹으면 밥에다 족발. 뭐 그러면 그래도 기본에 이건 꼭 챙기는 음식. 네. 저는 잡곡을 저도 되게 챙겨 네. 먹어요. 왜냐면 이제 완전히 백미가 그래도 보면은 좀 건강하지 않아요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혈당도 높이고 탄수화물도 많고 그래서 잡곡을 먹었는데 저희 신랑이 흰쌀밥 먹는 부잣집에서 와가지고 저랑 맨날 잡곡을 먹으니까 조금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는 습관이 돼서 그도 백미보다는 잡곡을 선호하는데 저도 사실 잡곡 생활을 되게 오래 했어요. 아, 그래서. 근데 지금 약간 조금 내가 인정받는 느낌이야. 잡곡 나는 건강하게 먹고 있었구나, 여러분. 근데 어쨌든 이 한의사 분이시잖아요. 한의사라는 직업이 사실 너무 의외잖아요. 그렇죠. 이거 사람들이 보통 외국인이 한의사라는 직업을 알기도 어려울 텐데 업을 삼기가 어떻게 계기가 되셨는지. 원래는 제가 사실 미국에서 그 흉부외과 쪽으로 공부하려고 그 길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의대를 그럼 공식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들어가기 그 전에 제가 많은 병원들에서 활동을 하고 약간 관찰한 거 많았는데 연구도 많이 했어. 근데 그때 제가 보고 경험했던 것들 위주로 이 상태로 바로 의대에 들어가서 제가 흉부외과 길을 걸어가 보면은 나중에 좀 후회할 부분이 많이 생길 것 같다. 제가 그 중환자실에서 수술을 받고 나서 수술은 성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시는 분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의사들한테 왜 그러는지 여쭤봤다가 의사들은 그냥 뭐 그 환자들의 몸이 수술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냥 우리가 특별히 할 게 없다. 근데 너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좀 사람을 도와드리는 게 목적이라서 그래서 약간 혹시 우리가 뭔가 놓치는 거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시선을 좀 넓힐 필요가 있겠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한의학은 비법비 그 답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배우러 갔어요. 의사라는 직업이 사실 정말 전 너무 리스펙트하는 게 항상 아프신 분들을 돌본다라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요. 1 더하기 1은 2 이런 딱 공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특히 한의학은 더 그러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의사에 대한 신뢰도가 무엇보다도 더 필요한 직업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어렵다? 뭐 나는 좀 약간 다른 의심을 받는 거 약간 반반? 단순히 외국인이라서 제가 약간 정말 의심하는 것보다 그 얘기를 좀 몇 번 들었어요. 미국에서 의사 못했으니까 한국 와서 한의사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그거 아니라 저 원래 사실은 제가 한의사 과정 끝나고 나서 이제 의사 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는데 처음부터 지금도 그거 좀 하기 위해서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사람들이 이제 단순히 한의사 그 직위라는 거 보고 얘는 지금 의사를 못했다. 못해서 한의사 하는 거다. 제가 의사를 못했으면 굳이 다른 나라 가서 한의사 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요? 아무튼 뭐 그런 거 좀. 그리고 사실 미국에도 한의대가 있어요. 정말 제대로 하고자 하셔서 네. 이렇게까지 오셔가지고 이 험한 길을 지금 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가족관계가 형제분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저 여동생 한 명 있어요. 장남이에요? 이 귀하고 귀한 장남이 저 멀리 타양에 가서 멀리 가가지고 가족들과 떨어져서 이 어려운 길을 사실 그 당시에 언제 오셨죠? 한국에는 처음? 2013년쯤에.
와, 그러면 벌써 12년 됐어요? 그때는 우리나라 그렇게 잘 알려진 그런 시기도 아니었죠. 전혀 잘 모르는 한국에 가가지고 갑자기 한의사를 한다는데 너무 부모님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반대 안 하셨어요? 극히 반대하셨죠. 제일 그때 많이 들었던 말은 이것도 사오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 나오시잖아요.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이거 시간 낭비하는 거다. 아,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도 약간 밥 제대로 먹을 돈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 처음 왔을 때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부모님은 가는 게 너무 반대하셨기 때문에 지원을 끊으셨구나. 그냥 우리가 지원을 못 해주겠다. 아, 이걸 그러니까 할 거면 너가 네 할 거면 힘으로 네가 알아서 해라.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는 비행기표 하나 그리고 뭐 실패하면 돌아오는 비행기표 하나 끊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정말 비행기표 달랑 하나 들고 오셨네요. 네, 그거랑 뭐 한 $500 정도, 한 50, 60만 원 정도 갖고 그냥 들어왔어요. 한국말은 그때 좀 하셨어요? 조금밖에 못했죠. 그러니까 좀 독학기랑 수업을 들어서 배운 거 한 1년 정도 되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를 딱 집은 이유가 뭐예요? 그 한의학 배우러. 왜냐면 중국에도 갈 수 있잖아요. 네, 그 사실은 제가 또 많이 알아봤어요. 그거 왜냐면 일본도 네, 뭐 다른 일본도 뭐 있고. 중국이나 한국만도 아니지만도 일단 일본이 있긴 있는데 시선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시선을 넓히는 방법은 약간 holistic medicine, 그 홀리즘 그 개념 위주로 하는 건데, 근데 그 개념은 그냥 책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거 아니라 뭔가 좀 내 재구조가 좀 필요한 거라 약간 아예 세상을 보는 좀 시선이 좀 달라질 필요가 있어서 그거 어떻게 어디서 제일 잘 이루어질까 고민을 많이 했다가 가보니까 중국보다 한국 사회, 한국 문화에서 그 홀리스틱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내 나라 아니라 우리나라, 내 뿐만 아니라 우리 뿐, 뭐 집단주의 그런 마인드들. 제일 이상하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와이프. 우리였지, 맞아요. 우리였지. 맞아, 우리 남자친구 맞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 방식 자체가 문화에 있는 거 보니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홀리스틱 개념 파악에는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알게 들어서 제가 고시원에서 처음엔 한 거의 반년 가까이 장문 없는 방에서 생활했다가 만 원도 저렴해서 거기 생활했다가 밥 먹을 돈이 없었다가 그리고 원래 외국인 전형이 없었어요. 그거 없어서 제가 한국 사람하고 똑같은 시험 보고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한국말을 어떻게 해? 그래서 그냥 그때 한자를 배우면서 한문도 알아야 되잖아요. 네, 한의학 전문 대학원이다 보니까 입학을 하기 위해서 한문 미리 배우고 그 다음에 국어 시험도 미리 봐야 했었는데 그 국어 시험은 외국인들이 보통 보는 뭐 토픽 그런 국어 시험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보는. 한국 사람들이 봐도 어려워요. 그래서 국어 때문에 제가 3번이나 떨어졌어요. 거기 나왔던 문제 중에서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어려운 거? 아직까지도 그때 공부했던 것 중에서 기억나는 게 사이시오 적용하는 방법. 소리 들었죠? 그냥 뭐 사이시옷은 항상 한자 2개 나오면은 그 사용할 수 없는데 한자 하나랑 한국 단어 하나 아니면 한국 단어 2개씩 나올 때는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규칙이었는데 뭐 아랫마을 이런 것들. 아랫마을. 그래서 아래와 한국 순수한 한국말이고 마을도 순수한 한국말이라서 연결할 때는 아랫마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외국 분에게 배우는 한국말. 그래서 저 그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 그때부터야 제가 한국말 배우기 시작했던 거여서 어느 거 한국말인지 어느 거 한자였는지 아직 구별도 안 해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약간 진짜 한국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하나도 안 쓰는. 맞아요. 왜냐면 우리 그냥 쓰다가 보니까 뭐가 뭐 한국말이고 뭐가 한자인지 잘 모르고 그냥 쓰는데. 좀 드세요. 이것도 되게 맛있어요. 이거 무김치가 약간 과일 향이 나는 것 같아. 과일 향이요? 나는 되게 좋아요. 그러게 약간 그 자두 맛? 자두? 약간 아닌가? 난 약간 사과를 생각했지만 맛있는데요? 이거 드시네요. 네, 드세요. 드세요. 편하게 드세요. 깨끗한 걸로 진짜. 아니 상관없어요. 저 또 가방에도 있어서. 제가 보통 약간 멀리 어디 가면은 그 하루 그 싸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도시락을? 하루 양을 좀 줍니다. 이건 그럼 직접 요리하시는 거 아니면 되어 있는 거 사신 거예요? 아니 그 닭가슴살을 제가 냉동으로 사서 그 다음에 요리하고. 진짜 직접 삶아요? 네, 이거 아니면 너무 비싸서. 그래서 또 대량으로 사요. 그러니까 한국 사실 돈 많이 벌지 않아요? 보통 벌긴 하는데 저는 지금 백수라서 그래요? 저 비자 문제 때문에 의료 행위를 돈 받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의료 봉사만 계속 하고 있어요. 정말 100% 봉사하면서 배우고 익히고 이런. 배우고 사람 도와드리고 연구도 많이 하는데 그 연구 결과를 확인된 거, 그러니까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되면은 그럼 그 원리를 갖고 진료에 도입해서 환자들을 좀 도와드리는 그런. 진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구나. 정말 날기 위해서 지금 도약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이 와중에 이 밥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 밥인데 그냥 여기 뭐 넣었어요? 근데 이거 식은 거라서 맛이 없지 않아요? 아니야, 너무 맛있어. 여기 뭐 그래요? 넣었어요? 다 드세요. 그냥 현미랑 잡곡 밥 섞어서. 그거밖에 없어요? 나는
다른 건 다 맛있나 봐. 다 진짜 드세요. 맛있어. 짭짤한 거예요? 아니 막 약간 향이 있어. 그래요? 그 닭가슴살 때문인가? 그런가? 그러니까 고기 향 나는 밥. 진짜 맛있습니다. 막 궁금한데 이거 한국에서 이거 그냥 따로 챙겨 이렇게 먹는 게 이상해요? 뭐 이상하대요? 아니 원래 이란 문화에서 우리 그렇게 먹어요. 저도 그렇게 먹어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이란 그 문화에서 우리 약간 메인 디쉬가 나오고 그 먹고 나서 그 그린스, 그 초록색 야채 좀 가져와서 좀 따로 먹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먹었던 음식을 좀 내려보내기 위해서 저는 고깃집 가면 냉면 같은 거 상추에 싸먹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약간 사람마다 약간 맛있게 먹는 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순대국 먹을 때 보통 깍두기 나오잖아요. 깍두기 그냥 통으로 다 넣어요. 그다음에 비벼서 먹으니까 왜냐면 깍두기는 국물을 좀 흡수하니까 나중에 깍두기 먹을 때 진짜 맛있어요. 부산에 돼지국밥 아시죠? 네, 진짜 유명하죠. 돼지국밥에 식초 넣어 먹는 거 좋아해요. 아 그래요? 진짜 맛있어. 저 약간 집에서 먹을 게 없을 때, 저 집에서 약간 먹을 게 없을 때 빨리 뭐 먹고 싶으면은 밥 위에다가 킴 항상 집에서 킴을 그냥 좀 쪼개서 넣고 그다음 위에 케첩을 비벼서 먹어요. 왜냐면 케첩은 돼지니까요. 아 이거 신기하게 좀 올려요. 좀 김하고 케첩. 김하고 케첩도 있으면 아보카도 아보카도 넣고 그다음 닭가슴살 위에 넣고 이렇게 좀 비벼서 먹으면은 난 김이랑 케첩 괜찮아. 왜? 약간 고추장 비슷한 느낌인데 달달한 고추장. 고추장 느낌은 아니지. 김이랑 케첩 괜찮아. 약간 달달. 네, 달달하고 달잖아요. 약간 짭짤한 맛도 약간 있으니까. 약간 단짠. 고기에는 몸에 나쁜 게 없으니까. 근데 좋은 케첩을 사용해야죠. 그러면. 약간 그 토마토 비율이 좀 높은 거. 그거 쓰면은 좀 더 그런. 그런 거 네. 보시는구나. 요즘은 왜냐면 그것도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영양분 해석을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비타민 같은 거, 뭐 멀티바이타민 이런 거 먹을 때도 성분 함량을 저는 다 보거든요. 비타민 C 이런 거 왜 우리 편안하게 드세요 해서 달콤하게 나오는 뭐 젤리나 아니면 이렇게 물에 타먹게 기포로 나오는 것도 저는 다 함량을 봐요. 그럼 함량이 말도 못하게 낮은 그냥 캔디야 얘는. 근데 비타민이라고 파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저는 좀 반대. 그나마 요즘에 좀 보이시나요? 다행이에요. 요즘은 많이 생각하시죠. 왜냐면 진짜 놀랐던 게 요즘도 한국 사람 중에서 약간 심장 관련된 질환, 그 심장 질환 앓으신 분 많아지고 있잖아요. 콜레스테롤 높거나 뭐 이런 거. 그거는 제가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하는데 항상 포화지방산 얼마나 들어가는지 포화지방.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다 확인 안 하고 그냥 맛있는 거 먹는데 요즘 진짜 특이한데 다 들어가 있어요. 포화지방이. 혹시 오렌지 주스에 들어간 거, 몰랐어. 그 다음에 밀가루에 들어가 있고. 고추장, 된장도 들어가 있어요. 제가 한번 강의한 적 있었는데 건강 관리된 거.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소개했던 내용은 그 미국의 심장협회에서 하루 추천하는 포화지방 섭취량은 13g. 근데 컵라면 하나에 8g에서 9g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 혼자 먹지 않잖아요. 계란 후라이 하나 더 먹고 그다음에 컵라면 보통 2-3개씩 먹잖아요. 그러면 그거만으로 보통 하루 섭식 그럼 추천량보다 어떻게 거의 한 2-3배 살아야 정도. 운동 많이 하죠. 운동하고 많이 먹고 운동하고 또 많이 근데 먹고. 말씀 맞으시는 게 사실 우리 젊은 세대는 이 영양 성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고 챙길 수 있는데 어르신들은 굉장히 둔감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게 많기 때문에 집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열량 이런 거 그 성분 이런 거 굉장히 따지면서 살았거든요. 먹을 게 없어. 아니면 집에서 준비하는 거. 그래서 내가 요리를 시작한 거예요. 특히 사람들이 진짜 모르실 것 같은데 투부에는 많이 들어가 있어. 투부에 원래 없는데 포화지방이 아니면 되게 적어요. 왜냐면 맞아요. 식물성이라서. 그렇게 알고 근데 요즘 좀 많이 넣어요. 제가 알기로 뭐 맛을 늘리기 위해서나 아니면 뭐좀 약간 뭔가 또 좀 고소하게 건강해서 만들기 그런 거 위해서 좀 많이 넣는데 요즘은 포화지방이 없는 투부 마트에서 안 봐요. 너무 궁금하다. 원래는 포화지방이 제로였거든? 아니면은 막 1g 막 그랬잖아요. 적게. 왜냐면 식물 맞아요, 그러니까 좀 맞아요. 포화지방 없는 그런 네. 식물 중 하나인데 자, 열량 440, 나트륨 2%, 탄수화물 8g, 포화지방 4g. 4g이나 들어있으면 하루에 13g이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그러면은 이거 두부 세모도 못 먹는 거야? 근데 제가 이거 먹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알고는 있어. 알고 있어야죠. 네. 아니, 두부에 포화지방이 들어있을 걸 누가 생각했어? 그러니까 생각 안 하죠. 안 들어갔었는데 요즘에는 왜? 계속 들어가고. 맛있어지라고, 고소하라고 더. 옛날 제 생물학 강사가 말씀하신 것은 식물성 식용유에 원래 포화지방이 없어요. 포화지방을 넣으면은 유통 기간 늘어난다. 그리고 늘리고 그 다음에 그 좀 더 포근하기 쉬워요.
왜냐면 식물성 기름은 다 액체형인데 동물성 기름은 고체형이잖아요. 근데 고체는 보존하기엔 훨씬 더 쉽잖아요. 앞으로 두부 사시면서 포화지방 확인하시는 분들 계시겠다. 저도 아마 볼 것 같아요. 이게 두부마다 달라. 포화지방 함량이 1.1인 것도 있고 4인 것도 있고 8인 것도 있어. 너무 신기해.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제로 붐이 불고 있는데 네. 한국에서는 좀 옛날부터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죠. 와, 미국에는 내가 처음 미민을 가는 88년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내가 처음 왔을 때 다이어트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왜냐면 칼로리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 성분표도 없었어. 어떻게 안 먹었죠? 잘하셨어요. 원래 그냥 다이어트 코크만 드셨던 거예요? 네, 다이어트콕 아니면 제로콕은 사실 이 혈당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칼로리도 제로긴 하지만 그 뭐라 그러지? 불량식품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라 해야 되나? 그래 조금이라도 좀 건강하게 먹자. 근데 내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난 다이어트콕이 좀 더 맛있어요. 그냥 레귤러 콕보다 다이어트를 좋아하고 그 탄산이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좋아. 먹기 편하다. 요즘 칼로리 카운트 계속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한국에도 그러신가요? 칼로리를 좀 계속 요즘에는 근데 저는 솔직히 그건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칼로리 보는 것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포화지방 양을 확인하는 게 좋잖아요. 왜냐하면 포화지방을 많이 섭식하면 할수록 은근히 몸에 내에서 쌓이고 큰 혈관 막히면은 그럼 그때부터 진짜 큰 문제가 생기는데 작은 혈관들 또 먼저 막힐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좀 지방을 많이 섭식하시는 분들 쉽게 필요해지거나 아니면 약간 좀 회복이 잘 안 되거나 뭐 이런 문제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작은 혈관들이 막히면은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 보통에 비해서 하는 기능이 떨어지니까 기능 저하가 생기니까 확실히 눈에 뜨는 거 아니지만 근데 조금씩 쌓이게 돼요. 일단 우리가 귀한 한의사분 모셨으니까 사실 제가 요즘에 되게 아팠어요. 그래서 몸에 염증 수치가 되게 올라가지고 신우신염을 조금 한 2주 알았나? 저 맥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너무 당황하셨나? 아니 이거 익숙하니까. 익숙하게 너무 웃겨. 사람들이 자한이 쌓인 거 알게 된 순간 다른 말 없이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통합의학 위주로 그래서 현대의학이랑 한의학 접목된 그런 원리를 사용해서 사람을 진료하는데 그래서 제가 맥 짚을 때 여기 맥이랑 여기 그 이두근 밑에 있는 맥이랑 그 마지막으로 심장 위도 한번 확인해요. 네네네. 혹시 이거까지 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좋아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요. 이것도 신기하다. 야, 이럴 때는 왠지 숨을 좀 쉬게 돼. 이게 좀 내가 평정을 찾아야 되잖아. 여기도 한번 제가 일어났으면 기가 진짜 크시네. 부럽네. 여기 이두근 한번 힘 주시고 그다음에 풀어주세요 이제. 약간 심장 좀 위에. 잘됐다. 오늘 브이넥 긁고 왔는데. 오케이. 나 좋은 생각하려고 지금. 그래서 일단 그 세 개를 다 짚고 그 비교한 이유가 뭔지 얘기 드리자면은 심장에서부터 나오는 힘이 어떤지 그다음 말조를 가면 갈수록 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거 좀 보고 확인하는데 왜냐면 또 현대의학에서 많이 좀 치료하는 질환 중에서 여기서 맥이 세 개 나오는데 여기까지 가면 약해지는 거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치료하기는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방금 짚었을 때 느껴진 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 그리고 여기까지 좀 약하게 나오는데 말조까지 가면은 좀 세졌어요. 근데 그거는 어떤 경우에 줄이 많이 일어나는 거냐면은 스트레스 많을 때. 그래서 약간 몸이 되게 허한 상태인데 힘을 잘 못 내는데 억지로 좀 힘을 내야 하니까 활동을 좀 많이 하니까요. 근데 사실 요즘 이런 사람이 진짜 많아요. 특히 좀 이렇게 현대인들 중에서 좀 일을 하다 보니까 쉬어야 할 때는 쉬지 않고 억지로 계속 힘을 내는데 원래 우리 스트레스 많을 때는 우리 몸의 교감신경계라는 거 활성돼서 천신적으로 혈관들을 수축시켜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대상하고 싸우기 위해서 좀 몸을 그렇게 준비해 주는데 잠시면은 나쁘지 않은데 오래 가면은 국소적으로 받는 혈액량이 떨어지니까 그럼 기능 저하가 생겨서 그 근육의 경우에는 근육들이 수축하다가 이완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혈액 공급이 떨어지면은 그럼 에너지 잘 확보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수축 상태를 불지 못해요. 그래서 금방 이렇게 좀 뭉치고 아니면 뭐 걸리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런 상태 사람은 싸지 말단 되게 작고 맞아요. 소화 문제 많이 있고 맞아요. 화장실도 자주 가는 경우 좀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변비예요. 신기해. 그러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일단 적당히 쉬시는. 놀아야 돼요. 저는요 한 3년 전에요 겨울이었어요. 강아지 걔가 놀러를 갔는데 이제 걔를 이렇게 두고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왜 이러고 있었어요. 갑자기
뜩 하더니 허리가 주저하는 느낌이 든다 그럴까? 이 상태에서 얼음 못 움직이는 거예요. 발도 안 움직여져요. 발가락이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가 크게 잘못된 건 아니다. 신경은 살아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오래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척추가 계속 눌리는 게 통증이 오니까 팔로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나 리조트를 놀러 갔었을 때여서 스키장에 있는 리조트 아니었어요. 소노라고 강아지 전용 리조트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강아지 놀이터에서 그런 사건이 터졌는데 너무 창피해서 119를 부를 수가 없는 거야. 이 신랑이 너무 놀랐어. 어떻게 119 불러? 막 그랬는데 잠깐 기다려봐.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한 3분 뒤에 여보 누구 좀 불러봐.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가 도시락 멀리 떨어져 있으려니까 119가 온다고 해도 40분이 넘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다행스럽게 스키장에 있었어요. 같이. 그러다 보니까 스키장에는 항상 의료진이 대기를 해요. 비상의료진이. 그래서 그분이 들 것을 들고서는 저를 데리러 왔어요. 너무 창피했어. 이 상태에서 누워야 되잖아. 눕지도 못해요. 아예 움직이지를 못해. 그래서 그냥 이 얼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동식 침대가 의자가 되더라고요. 전 처음 봤어. 그래서 그 앉은 상태에 옮긴 다음에 애를 옆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모양 이대로 누워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진통제를 맞고 이완이 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근처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았죠. CT로 보면서 그 뭐 주사 시술을 하는 게 있어요. 이틀은 아예 못 움직였고 3일인가를 기어다녔어요. 일어나지 못했어. 그리고 거의 한 6일쯤 됐을 때 기적적으로 허리가 펴지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이 얼마나 겁이 나냐면 처음이었어. 허리가 다친다는 것에 대한 공포가 생기니까 운동도 제대로 못하겠고 아예 조금만 막 이러면 그 다음부터 굉장히 움츠러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건강은 있을 때 지켜야 돼요. 그죠, 선생님? 아니 우리 나배 씨 모시고 나배 씨 이야기보다 우리 의학적인 이런 많이 저희가 들은 것 같아서 사실 꿀이네 꿀. 우리 나배 씨 그러면은 꿈이 뭐예요? 제가 일단은 제일 가까운 미래의 꿈은 제가 복수면허자가 돼서 통합의학 위주로 사람들을 치료하는 거. 근데 그건 한국에서 병원 개원하고 싶어요. 이자 문제 때문에 지금 돈을 받고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방법을 찾아냈어요. 문제는 제가 미국에서 다 하지 못했던 의학 과정을 이제 마쳐야 하는데 일단 여기서 그냥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국 의대들한테 지원했고 결과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에 되면은 여기서 제가 그 면허가 나와서 복수 면허자로 활동하고 싶은데 안 되면은 미국 갔다가 그 면허를 받고 다시 한국 돌아와서 여기 통합의학병원 개원하려고. 개원하는 게 꿈이시군요, 한국에. 근데 아니 만약에 안 돼서 미국에 가서 다시 라이센스를 따야 되면 굳이 한국에 다시 오시고 싶고 저 아예 한국에 전차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진짜? 한국이 왜 나비 씨의 마음을 그렇게 훔쳤죠? 일단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회가 될 잠재력이 제일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회의 일부 되고 싶어서. 우리 나비 씨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 저는 또 진찰도 이렇게 받고 너무 좋은 꿀 상식들도 많이 얻고 저희 고은 언니 한고은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은님들께 인사 한번 마지막으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나비 씨의 꿈이 훨훨 날기를 기원해드려 감사합니다.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할게요. 하나, 둘, 셋. 나비. 이거구나 이거. 코은